네, 현재 2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고 인사이트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의 포인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 다뤄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안에서 정말 이유 모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희 4가지 골라봤고요. 그 안에서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죠. LNC 바이오 있고요. 한컴위드, 한미약품 등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오늘이 기회인가 위기인가 고민하게 될 만한 LNC 바이오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가 투자텔미 시간에 정말 옛날에 이창진 앵커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포인트 시간에도 다뤄드렸던 그 리투의 주인공 LNC 바이오인데 오늘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주가 상승이 멈추긴 했지만 오늘 같은 장대 음봉은 처음이거든요. 네. 무엇 때문일까요? 일단 악재성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LNC 바이오와 함께 이제 그 같이 올랐던 종목이 휴메딕스죠. 근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장중 한 5%대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았던 게 결국에 EMC 스킨 부스터죠. 네, EMC 스킨 부스터인데 관련되어 가지고 또 지금 엮여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한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큰 폭의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9월 달 내내 이제 그 ECM 스킨 부스터와 관련되어 가지고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이제 악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관련주들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유는 굉장하게 간단합니다. 일단은 관련되어 가지고 항상 언급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인체 조직은행이라는 그 법이 있는데요. 이 법이 허가가 필수적인 산업이다 보니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인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허가를 이미 받은 업체가 너무나도 많았고 앞으로도 ECM 스킨 부스터와 관련되어서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회사가 4개 회사나 된다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판가 경쟁력이 앞으로 점점점 이제 그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 섞인 이제 시선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시청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LNC 바이오만 놓고 봤을 때 일단은 9월 1일이 9월 달에서는 가장 최저점이었습니다. 29,150원이었었는데요. 이제 9월 16일이었죠. 얼마 전에 67,9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자그마치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132%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단기간 안에 급등 후 이제 눌리는 구간이 좀 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뉴스와 함께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저희가 이제 스킨 부스터의 열풍 이야기했고 그쵸. 네. 오늘도 스킨 부스터 관련주를 찾으려는 분들은 많으시거든요. 그런 트렌드에 봤을 때는 LNC 바이오가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가격이 부담되는 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 위기냐 기회냐 딱 잘라서 전략 세워주시죠. 예, 딱 잘라야 되죠. 네. 네, 그렇다면 당연히 기회라고 시청자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보톡스 시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어서 보톡스 시장 안에서는 가장 좀 좋았던 종목이 휴젤이죠. 근데 휴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현재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입니다. 근데 사모펀드가 지금 자진 상폐와 관련되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보톡스 우리가 대중화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되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해외에서도 이제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이만큼 시장이 좋다 보니 이제 자진 상폐를 통해서 이익을 독식하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최근에 보톡스와 관련된 종목들의 전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스킨 부스터는 이제 막 어떻게 보면은 개화가 되고 있고 경쟁이 뛰어드는 이제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방적인 시장이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뛰어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같이 다 한국 시장을 바라보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해외 진출을 어느 시장으로 할지에 대해서 언론 보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뿌리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뷰티인 서울이라고 해가지고 행사가 하나 열리고 있죠. 여기에 이제 그 APR의 김병훈 대표가 오늘 이제 또 연사로 나서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대표님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그 시장을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 고민이 깊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국내에서 뷰티와 관련된 업계에 있으신 모든 분들은요. 한국 시장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마치 엔터 업종들처럼 아이돌 같은 경우에도 한국 시장을 타겟팅으로 내놓지 않죠. 그렇듯 해외를 어느 정도는 타겟팅을 해서 다들 상품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전방 시장이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를 우리가 오히려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제품이 춘추전국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바이럴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정 부분 바이럴도 분명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방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가 많이 돌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동사가 분명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매수 기회로 좋게 볼 수 있다. LNC 바이오 오늘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고요. 스킨 부스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데요. 이걸 맞으면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잔주름도 사라지고요. 모공도 좀 좁아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주기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는 그게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LNC 바이오의 급락 속 시원하게 해결해봤고 두 번째 포인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안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주들이 난리예요. 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어제 롯데카드의 그 해킹 사건이 나왔잖아요. 사고가 네. 공개가 됐는데 너무나 그 피해가 컸고요. 그쵸. 여기에 더불어서 이렇게까지 보안이 취약하다면 단순히 기존 보안 솔루션이 아닌 플러스 알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암호화폐 시장이 좀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찾고 계세요. 그중에 한컴미드가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갖고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한컴미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그리고 보안 솔루션과 관련되어 가지고도 동사는 분명 그 관련되어 가지고 매출을 잘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어 가지고도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다 보니 굉장히 이런 식으로 뉴스가 있을 때는 종목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는 그런 이슈가 있다라고 시청자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인터넷 뱅킹을 개발한 개발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과 협업해 가지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안면인식 솔루션 기술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미국 그 국토안보부의 테스트도 통과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이제 보안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기술적인 트렌드가 딥페이크, 그다음에 의료 AI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시장에서도 이제 그 주목도도 높고 관련되어 가지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사도 거기에 발맞춰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한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현물 시장에서는 금이 굉장히 그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현물 금 거래소를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되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시청자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회사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요. 여기에 기존의 이제 보안 솔루션 강자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업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십니다. 플러스 알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 뜨겁잖아요. 지금 뭐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서클도 주가가 크게 올라주고 있고 다가오는 이벤트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점에서는 어때요? 네, 이벤트성 매매로 접근하기에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도 엮여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동사 기사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실물 자산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진출을 이제 지금 현재 염두를 해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물 자산이 어떤 거에 기반하느냐 바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 거래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동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체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을 안고 매수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분명 있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 보안 역량에다가 디지털 시장에 대한 맞춤 솔루션 제공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패키징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시청자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부터 그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가 이제 서울에서 열리죠. 이게 9월 23일부터 이제 열리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트럼프 주니어 그 장남이죠. 네, 트럼프 주니어가 원래는 여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연초만 하더라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내한에서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화상 연결로 맞아요. 참석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조금 또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관련되어서 긍정적인 뉴스가 다음 주에도 꾸준하게 이 코리아 위크로 인해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거의 뭐 딱 그 이벤트가 열리자마자 가장 첫 순서가 이 트럼프 주니어의 화상이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조금 더 시선을 끌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한컴미드 차트 보면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죠. 현재 11%가량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에는 18% 급등 보였습니다. 이 종목 더 들고 갈까요? 아니면은 단기로 오늘 매도할까요? 저는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다라고 시청자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고점이 6,090원이죠. 그리고 항상 어느 정도의 매물대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5,500원 부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1차 목표 가격은 5,500원대로 좀 생각을 해서 네. 좀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다음 주에도 여전히 그 일정과 관련되어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들고 가서 스윙적인 측면에서는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좀 들고 가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일정 매매로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들고 가도 되지만 일정 매매 중요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종목, 오늘 바이오가 살아나고 있죠. 그중에서 또 비만 치료제가 뜨거운데 한미약품이 거의 대장처럼 움직여주고 있어요. 네. 차트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저항대까지 뚫어냈더라고요. 오늘 한미약품의 강세 배경 무엇으로 보셨습니까? 네, 일단 미국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그 다이어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좋았죠. 호재성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 관련주로 엮여 있는 한미약품에게도 일정 부분 수급 쏠림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유럽 당뇨병 학회가 지금 현재 열리고 있죠. 열리고 있는데 이제 되게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체중 감량을 하는데 근육량은 증가한다. 라는 이제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수급이 급격하게 쏠리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 건강에 대한 개선 효과가 타 경쟁 약품들에 대비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현재 그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오늘 장중에 이제 37만 4,5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지고 있고요. 특히나 또 한 가지가 있죠. 그 로슈에서 그 메시와 관련된 신약 개발사를 5조 원대에 인수한 네.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죠. 근데 국내에서 또 메시 개발 중인 회사 하면 또 한미약품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그럼 저평가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돌면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37만 4,500원까지 올랐고요. 이전에 기록했던 게 37만 5천, 그러니까 500원 네, 차이였어요. 그쵸. 네. 여기 뚫어내고 더 갈 수 있을지 현재 가격대에서의 한미약품의 매력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202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38만 원대를 못 뚫고 있습니다. 마치 통곡의 벽처럼 이제 그 근처 때만 가면은 주저앉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가 개발하고 있는 약들이 트렌드에 맞죠. 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되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데 동사는 경구용 약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직도 경영권 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동국 회장과 오너 일가의 지분 격차가 1.95%밖에 안 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고가권에서 경영 분쟁과 관련되어서 뉴스가 한 가지만 더해져도 저는 이번에는 아마 38만 원대를 강하게 뚫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영권 리스크만 사라진다면 통곡의 벽을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한미약품이었고요. 마지막 포인트 종목은 인텍플러스입니다. 앞서 텔미에서 저희가 그 인텔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엔비디아와 인텔의 역사적 동맹으로 인해서 인텔 관련주를 또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데 이 합작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그러니까 GPU와 관련되어 독보적인 강자죠. 강자고 인텔은 물론 지금은 기둥 하나가 빠졌습니다. 기둥 하나가 빠졌지만 여전히 그 저력 특히나 이제 그 특허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원천 기술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빨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명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두 회사가 이제 합쳐서 뭔가 프로세스를 개발을 한다라면은 어느 정도는 당연히 시장에서는 센세이션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목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청자들께서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그 CPU와 GPU의 결합으로 인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떠오르는 화두 중에 하나가 AI PC죠. 근데 AI PC와 관련되어서 동사가 그렇다라면은 어느 정도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 보니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미국 시장에서도 인텔 관련주가 어제 뜨거웠고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도 홍콩 시장 그리고 대만 시장, 일본 시장에서도 인텔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오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인텔과 관련된 인텍플러스를 찾았습니다. 살펴보니까 두 회사가 협력을 하고 있기에 찐 연결고리는 있어요. 어떤 연결고리죠? 네,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 장비 협력사로 일단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온 칩이죠. SoC와 관련되어 가지고 외관 검사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다 보니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럴 때 관련주 찾기에 몰두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HPSP가 이제 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나노 이하 이제 파운드리 섹터 안에
안에서는 어쨌든 동사의 이제 장비가 이제 쓰이는 게 필수적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죠. 근데 그동안 주가가 못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텔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이 워낙 죽을 쓰고 있다 보니 이제 시설 투자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집행 자금이 없다 보니 이런 식으로 이제 위축되면서 주가 또한 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관련되어 가지고 납품 이력 있는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오늘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텔 관련주와 관련되어서 최근에 또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은 전부 다 메모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텍 플러스와 함께 HPSP도 같이 보자. 오늘 HPSP의 주가 흐름도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인텔이란 연결고리 안에 이들 종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전체 4개 종목 안에서 이정민 이사가 선택한 오늘의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가장 시선을 끄는 종목 LNC 바이오입니다. 기회가 왔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네. 지난번에 그 이제 LNC 바이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안내를 좀 해드릴 때 상한가에 갔던 날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눌리는 구간 또는 이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드디어 좀 담아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가 드디어 오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11선이 깨졌죠. 11선이 깨졌기 때문에 저라면은 15일선부터 21선까지 차곡차곡 모아나가기 참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를 향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은 결코 쉽게 누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다고 치더라도 저는 시장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LNC 바이오 한번 눌리는 구간에서 담아보자라고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뻐지고 싶은 그 욕구는 막을 수가 없다. 네. LNC 바이오의 주가도 막지 못하는지 여러분 한번 기회로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